전라북도 작은 마을. 드넓은 호남 평야를 품에 안은 그 땅에서 한 아이가 자랐습니다. 이름은 순옥. 넷째, 유일한 딸. 오빠들 틈에서 쌀밥처럼 귀하다고 했지만 딸에게 허락된 세상은 처음부터 작았습니다. 순옥은 1960년대 전라북도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빠가 셋, 그 밑에 유일한 딸. 배움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컸지만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학교보다 집안일이 늘 먼저였습니다. 그래도 순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혼자 책을 읽고 낮에는 오빠들 어깨너머로 글자를 익혔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텨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짧고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순옥에게는 세상 전부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졸업장을 손에 쥔 12살 순옥에게 새 학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졸업식 날 나는 울지 않았어.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중학교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사실 어머니한테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어. 나도 중학교 갈 수 없어?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 잠깐 손을 멈추셨어. 그러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그릇을 닦으셨어.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 우리 집에 딸학비를 댈 여유는 없었어. 오빠들 세탁비도 빠듯한 살림이었으니까. 그래서 졸업식 날 나는 그냥 웃었어. 친구들이랑 사진도 없고 꽃다발도 없었지만 그냥 웃었어. 집에 와서 저녁밥을 차렸어. 그게 다였어. 3월이 왔습니다. 온 마을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길을 나서는 날 순옥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찬 새벽 공기 속에서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연기 때문이라고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그 아침 고등학생인 큰오빠가 새 교복을 차려입고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옷깃을 매만지며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순옥은 붓두막 앞에 쭈그려 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교복 등에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참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하루는 달라졌어. 학교 갈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부엌으로 갔어. 물 지피고 밥 짓고 동생 깨우고 빨래 걷고. 어머니랑 아버지가 밭으로 나가면 집은 내 차지였어. 12살짜리 살림꾼이었어. 그릇 닦는 법 이미 알았어. 나물 다듬는 법 진작 배웠어. 된장찌개 끓이는 법 6살 때부터 봐왔어. 그러니까 몸은 힘들지 않았어. 익숙한 일이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해왔던 일이었으니까. 근데 있잖아. 마음이 힘들었어. 낮에 혼자 마당을 쓸고 있으면 저 멀리 학교 쪽에서 소리가 들려와.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나는 빗자루를 잡고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 한참을. 순옥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안치고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오전이 되면 빨래를 삶았습니다. 밭이 바쁜 철에는 어머니를 따라 들로 나갔습니다.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고 무거운 짐을 이고 걷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점심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오후에는 동생을 돌보았습니다. 저녁 준비가 끝나면 그제야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순옥의 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심고 여름에는 땡볕 아래에서 잡초와 씨름했습니다. 가을에는 수확을 도왔고 겨울에는 새벽부터 언손으로 김장을 담갔습니다. 몸은 계절과 함께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오빠 심부름으로 오빠 방에 들어갔어. 교과서 가지러 갔던 건데 오빠 책상 위에 공책이 펼쳐져 있었어.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 수학풀이였어. 나도 모르게 의자를 당겨 앉았어. 한 줄 한 줄 읽었어. 모르는 기호들이 잔뜩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더라. X라는 글자. 등호.
풀이가 줄줄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숫자 하나로 딱 떨어지는 그 모양. 나는 손가락으로 그 글자들을 따라 짚었어. 소리 없이 숨을 죽이고. 그때 오빠가 들어왔어. 야, 뭐해? 나는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어.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는 뭘 봤는지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교과서 꺼내서 줬어. 나는 나왔어. 빠르게 아무렇지 않은 척. 근데 마당에서 잠깐 멈췄어. 뭔가 코끝이 찡했어. 왜 그런지는 말 못하겠어. 그날 밤 순옥은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이 하나둘 잠든 뒤 순옥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부엌 한켠 찬장 속 깊이 순옥이 아껴둔 것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쓰던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아직 뒷장이 몇 장 남아 있었습니다. 순옥은 호롱불을 켰습니다. 작고 흔들리는 불빛 아래 기억 속의 글자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받아쓰기, 구구단, 한자 몇 가지, 잊혀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칭찬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틀려도 혼낼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그냥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한번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어. 엄마 나 야학 같은 거 다닐 수 없어? 그때 읍내에 야학이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거든. 공부 못한 어른들한테 글 가르쳐 준다고. 나는 그게 너무 가고 싶었어. 어머니가 한참 아무 말이 없으셨어. 솥뚜껑을 닫고 계셨는데 손이 멈췄어. 그러다가 이러셨어. 순옥아, 너는 집안일만 잘해도 돼. 그게 다였어. 서운하지는 않았어. 어머니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았으니까. 어머니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테니까. 그냥 그렇구나 싶었어.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꺼지는 느낌. 소리도 없이. 그의 여름은 유독 뜨거웠습니다. 밭에서 돌아오면 등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퍼올려 손발을 씻고 그늘에 잠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옥은 혼자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두레박을 내리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저 너머로 읍내 쪽 길이 보였습니다. 먼지 있는 길, 가끔 버스가 지나가는 길. 버스는 어디로 가는 걸까? 서울은 얼마나 멀까? 서울에 가면 뭐가 있을까? 순옥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두레박줄을 손에 쥔 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의 가을이 왔습니다. 유독 따뜻한 햇살에 높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날도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불을 지폈습니다. 저녁에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누웠습니다. 그것이 순옥의 1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케이크도 없었고 선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는 순옥을 아버지가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계셨습니다. 담뱃대를 손에 들고 아버지가 뭘 내미셨어. 작은 거였어. 나는 받아들었어. 공책이었어, 새 공책. 표지가 파란색이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글자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다였어. 더 아무 말도 없으셨어. 다시 담뱃대를 드셨어. 먼 데를 바라보셨어. 나는 공책을 두 손으로 꼭 쥐고 방에 들어왔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 공책 표지를 손으로 문질렀어. 매끈했어. 새것 냄새가 났어. 그날 밤만큼은 울어도 된다고 생각했어. 말하지 못해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무엇을 참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꺼져가고 있는지, 새 공책 한 권, 그것이 아버지가 순옥에게 건넬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순옥에게도 그것은 전부였습니다. 정말로 순옥은 그 공책을 아꼈습니다. 한 줄 한 줄 아껴 썼습니다. 글자를 연습했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혼자 적었습니다. 다 쓴 뒤에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표지를 끈으로 묶어 찬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세상이 딸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순옥은 그렇게 혼자 조용히 채워나갔습니다. 그 시절엔 몰랐어. 이 생활이 언제 끝나는지, 끝이 있기는 한 건지.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 밥 짓고 빨래하고 밭 메고 동생 재우고. 그러다 보면 또 하루가 갔어. 그러다 보면 또 계절이 바뀌었어. 근데 있잖아. 그 시간이 다 나쁘지만은 않았어. 어머니 곁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어. 말 없이 참는 법. 불평 없이 움직이는 법. 힘들어도 밥상은 차리는 법. 그게 나중에 살면서 얼마나 큰 부분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 한참 나중에야 알았어. 어머니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것들이 어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내 몸에 쌓였던 거야. 시간은 흘렀습니다. 순옥은 14, 15이 되었습니다. 몸이 커지면서 일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없이도 혼자 하루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밥도 빨래도 밭일도. 마을 어른들이 지나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옥이 손이 야무지다. 저 집 딸은 쓸만하네. 칭찬이었습니다. 그 시절 딸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옥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야무진 손, 그게 자신의 전부여야 하는 건지. 순옥의 눈은 여전히 가끔 먼 곳을 향했습니다. 읍내 쪽으로 나 있는 길, 버스가 지나가는 길, 저 너머로 이어지는 세상. 그 마음이 순옥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그 마음이 결국 순옥의 발을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